새벽에 눈이 떠지자마자 혈당기부터 찾고 계신 분들,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공복으로 잤는데도 숫자가 120, 150처럼 찍히면 하루 시작이 무거우실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실패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어젯밤은 분명히 밥도 줄였고 단 것도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혹시 내 몸이 더 나빠진 건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아침 혈당의 범인은 오늘 아침 식사가 아니라 어젯밤 식탁 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정보는 늦게 알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을 더 늘리지 않고도 공복 혈당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보약도 아니고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저녁 식단과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것, 가장 기본적인 바탕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왜 아침 혈당이 오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새벽이 되면 자동으로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간은 저장해 둔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내고 활동할 에너지를 미리 공급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슐린이 이를 재빠르게 정리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의 작용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온 당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아침 수치로 남게 됩니다. 또 저녁을 지나치게 적게 먹었거나 약이 강하게 작용하면 밤사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이를 위기로 판단하고 오히려 당을 더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깊지 못한 수면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잠을 설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 호르몬은 간에 당을 더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결국 아침 혈당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몸의 리듬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생활 리듬에서 찾아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현미밥으로 바꾸고 저녁도 일찍 먹는데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반찬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생선조림, 멸치볶음, 장조림. 건강해 보이지만 윤기 내기 위해 넣은 물엿과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밤사이 인슐린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식후 믹스커피 한 잔이 더해지면 당 섭취는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저녁에 들어간 당이 밤새 몸을 지치게 하고 그 피로가 아침 수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복 혈당을 잡고 싶다면 약봉지보다 먼저 저녁 식탁을 점검하십시오. 이제 저녁 식단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밥의 양은 줄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으로 구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밥을 절반 정도로 줄이십시오. 대신 설탕과 물엿 없이 만든 국을 중심으로 식탁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과 두부를 넣은 맑은 국은 좋은 선택입니다. 미역의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늦추고 두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밤사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와 들깨를 활용한 국도 좋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들깨의 좋은 지방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이 깊어지면 아침 혈당도 덜 흔들립니다. 표고버섯과 된장을 넣은 국은 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장이 편안해야 혈당도 안정됩니다. 브로콜리를 활용한 맑은 국도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과 물엿을 빼는 것입니다. 국간장이나 천연 재료로 간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7시 반 이전에 마치십시오. 밤이 깊어질수록 췌장은 쉬어야 합니다. 늦은 식사는 다음날 아침 수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같은 밥이라도 먹는 방식이 혈당을 좌우합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은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히 올립니다. 반대로 밥을 충분히 식히면 구조가 단단해집니다. 이를 저항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이 전분은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밥을 지은 뒤 바로 먹지 말고 실온에서 잠시 식힌 후 냉장고에 6시간 이상 두십시오. 먹기 전에 살짝 데워 차가운 기운만 없애면 됩니다. 귀리를 조금 섞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쌀 9에 귀리 하나 정도로 시작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귀리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밥물에 발효 식초를 한 숟가락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맛은 거의 남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침 첫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눈 뜨자마자 마시는 믹스커피는 공복 혈당에 불리합니다. 카페인은 인슐린 작용을 방해할 수 있고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아침 첫 음료는 따뜻한 물로 바꾸십시오. 커피는 식사 후에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공복 시간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음식 섭취를 멈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처음 며칠은 허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물로 넘기면 점차 몸이 적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 들어온 당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들어온 당을 몸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아침 혈당을 좌우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이 좋다는 건 알지만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망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식사 후 단 1분 제자리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우리 몸의 하체 근육,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는 거대한 에너지 창고이자 소각장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근육을 움직이면 그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당은 혈관 안에 오래 머뭅니다. 그러나 식사 직후 가볍게라도 움직이면 근육이 즉시 반응합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가능합니다. 1분씩 여러 번 나누어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식후 혈당이 덜 치솟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잠입니다. 깊은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간과 췌장은 낮 동안의 피로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자주 깨거나 코를 심하게 골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이 호르몬은 간에 당을 더 만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을 낮추고 싶다면 숙면이 필수입니다. 제가 권하는 간단한 방법은 자기 전 10분 발끝 자극입니다. 편안히 누워 양발 뒤꿈치를 붙이고 발가락 끝을 가볍게 부딪혀 보십시오. 이 동작은 말초 혈류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합니다. 머리는 시원해지고 발은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잠이 깊어지면 다음날 아침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혈당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단을 정리하고 밥을 시켜 먹고 커피 시간을 조절하고 식후 1분 움직이고 잠을 깊게 자는 것.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이면 몸의 리듬이 바뀝니다. 그리고 몸은 우리가 대접하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실험해 보십시오. 아침 혈당 숫자가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건강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래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 주십시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닥터 김선생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